네, 한미글로벌 김태수 대표 통해서 더 자세한 미국 증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외신 통해서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외신 네컷입니다. 사실 어제도 이 뉴스 때문에 국내장에서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발열 관련된 이야기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한 기업이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첫 번째 외신은 로이터에서 가져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외신에서는 블랙웰 생산 지연과 공급 극복의 관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웰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을 좌우할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로이터 기사입니다. AI 관련 주식의 장기 랠리를 결정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다가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난 8분기 동안 월가 예상치를 연속적으로 뛰어넘는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블랙웰의 출시와 판매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블랙웰 시리즈 제품이 과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렸는데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로젠블랙의 분석가는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모든 게 블랙웰 칩에 달려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분기에 블랙웰의 매출이 한 50억에서 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한 액티브 ETF에 엔비디아를 편입한 기업은 블랙웰 칩이 약 120에서 130억까지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랙웰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블랙웰 칩 공급 능력도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제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 분석가는 블랙웰 칩 일정이 일주일만 바뀌어도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와 또 투자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GPU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강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이에서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따라서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2기 출시를 앞두고 테슬라 주가가 정말 급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장 전부터 7% 이상 뛰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이 이슈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들어가 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테슬라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7%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내 인수팀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교통부의 1순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제조업체별로 보시면 연간 2,500대에 한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규제로 자율주행 차량에 앞으로 더 많은 출시와 운행이 가능해지면 테슬라와 머스크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외신에서는 보도합니다. 머스크는 지난달만 해도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후반쯤 되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는 대량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이 발표로 인해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기업 주식이 크게 매도되기도 했죠. 직접적인 타격이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었던 사례인데요.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도브 씨는 이 조치로 오히려 자율주행 중심으로 한 테슬라의 황금 경로에 손이 닿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의 주식을 더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한편 주말에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월가는 이 조치가 물론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을 영향을 줄 것이지만 테슬라에게 주는 영향은 미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다뤄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슈 함께 보시죠. 네, 마지막은 큰손 마이크로스트래터지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 큰손이 비트코인 무려 5만 1,000개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액수인지 함께 자세하게 보시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B2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비트코인 5만 개 이상을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이번에 보도가 또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6% 이상 뛰었습니다. 매입 금액은 총 46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6조 4천억 원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33만 1,200개로 불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대량 큰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무려 5만 1,78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매입을 해왔는데요. 10월 31일과 11월 10일 사이에는 2만 7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9월에는 이미 두 차례의 대규모 인수를 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2020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17일로 끝나는 주에는 1,360만 주 시장에 매각하기 위해서 이른바 장내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라고 서류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회사의 은행가들이 이 시장에 판매할 주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10억 달러 규모의 일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AI 장기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주식 바로 엔비디아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엔비디아 주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좀 관망하는 흐름들이 일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블랙웰에 대한 발열 이슈가 나온 것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상승으로 좀 그치긴 했지만 투심 악화에 큰 영향을 줬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20% 이상 좀 급등이 나오면서 일부 좀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할 때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어서 실적이야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그 잘 나오는 실적과 그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에 대한 괴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블랙웰에 대한 또 노이즈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언제 반영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 타임라인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뒤흔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지금 HBM까지도 수요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거시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서 물량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격 경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트랜스포스에서 또 얘기한 거랑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온 것처럼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요즘에 AI화가 되고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그를 위해서는 좀 수많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칩 자체가 저는 계속적으로 좀 수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TSMC에서 긴급 가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이제 한 50% 정도의 마진이 더 뺏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은 어쨌든 수요단은 좀 탄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발열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향후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무리하게 지금 놓여져 있는 이슈만으로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런 가이던스와 이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이시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이슈입니다. 개장 전 거래부터 7% 이상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다시 한번 테슬라에게 드라이브를 걸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행정부가 들어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중간선거 전까지는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인이 됐을 때 트럼프를 지켜 세운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하는 부분에서 좀 직접적인 거론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애초에 규제 때문에 사실 좀 성장이 제한되어 있었던 쪽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FSD 같은 경우는 규제만 풀어주면은 거의 미국 전역을 빠르게 좀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FSD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과 이제 미국 현지에서 하는 FSD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의 영상이나 이런 좀 후기들 보시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자율주행이 가장 빠른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규제 완화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앞에서도 AI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랑 FSD가 너무 치중이 돼서 그렇지 AI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부 이제 해외 기관에서는 이제는 엔비디아를 AI 회사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375불로 상향 조정한 보고서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ESS라든지 스페이스X 곳도 발사를 하고 또 지분 인수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고요. ESS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정말 현재 나아가고 있는 그런 핵심 키 산업과 너무 연결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은 정말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들 비트코인 관련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회장이 굉장히 많은 금액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코인이 워낙 많죠. 33만 개가 넘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46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게 추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20만 개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고, 코인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나오고 있었던 이 회사인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반감기가 요번 지나고 다음 반감기 때는 금보다 희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물 ETF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확실히 희소성뿐만 아니라 이런 화폐 가치로서의 명확한 자리를 잡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인에 대한 가격이 계속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입은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오늘 주가의 12%, 13%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낸 또 중요한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상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 주가의 추이가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 글로벌 정도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플이라든지 이런 일부 코인은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1억 3천을 넘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코인에 대한 확대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타 카차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특징주는 김기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